뭐 난 모르고 무슨 의도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내가 뭐 그동안도 얘기를 했지만 내 여태까지 그렇게 내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산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나를 그렇게 아주 욕보게 하는 그런 거는 내가 절대로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당무 복귀하는 걸로 이해도 됩니까? 당무 복귀는 내가 종합적으로 내가 이 얘기를 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결정하는 사안들 그럼 회의에서 결정을 안 하시는 건가요? 소회만 말씀하시고 회의를 마치시는 중앙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아니 뭐 중앙의 결정 사항은 당이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 중앙의 결정 사항은 당원대로 했다고 그러니까 당원대로 했으면 뭐 그 결과에 대해서 알아서 하실 거라고 난 믿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논평을 할 생각은 없어요. 감사합니다. 자, 됐죠? 감사합니다. 네. 생각하겠습니다. 대표님 소외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간에 그동안 내가 2달 동안 뭐 여기 와서 헌 일에 대해서 내 소회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그 정도 하시면 되지 뭐. 네, 감사합니다. 자, 갑시다. 예, 고맙습니다. 이동할게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 구기동 자택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3시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원래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3시가 좀 넘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구기동 자택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자신의 2달 동안 지금까지 이 당에서 일했던 2달 동안의 소회를 말하겠다. 그리고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조만간 밝히겠다고 말했고요. 당무에 복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곧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비대위에서 얘기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 뒤에 다시 조만간 다시 밝히겠다는 것인지는 명확치 않습니다만은 어쨌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느 쪽으로도 딱 해석하기 어려운 그 응답이었고요. 자, 처음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문재인 대표께서 뭐 얘기 다 커버 가신 것 같던데? 그 대표께서 사퇴를 고민하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네. 관련된 결정을 내리신 건가요? 결정이요? 네. 결정은 내가 종합적으로 내가 발표를 할 테니까 그건 지금 나한테 답을 드리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머지않은 시기에 뭐 머지않은 시기가 아니라 뭐 얼마 안 가서 내가 결심한 바를 내가 발표를 할 테니까 그때 들어보시면 알게. 지금 비대위 가서 발표하시는 건가요? 비대위 가서는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좀 듣고 나름대로의 내 소회를 다 얘기를 하고 그러고서 오늘 회의 마치려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대표께서 이제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주류 강경파에서 그 점을 이제 좀 공격을 해서 대표를 이제 공천 막바지에 공격을 한 건 아닌가요? 뭐 난 모르고 무슨 의도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내가 뭐 그동안도 얘기를 했지만 내 여태까지 그렇게 내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산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나를 그렇게 아주 욕보게 하는 그런 거는 내가 절대로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당무 복귀하는 걸로 이해도 됩니까? 당무 복귀는 내가 종합적으로 내가 이 얘기를 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결정하는 사안들 그럼 회의에서 결정을 안 하시는 건가요? 소회만 말씀하시고 회의를 마치시는 중앙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아니 뭐 중앙의 결정 사항은 당이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 중앙의 결정 사항은 당원대로 했다고 그러니까 당원대로 했으면 뭐 그 결과에 대해서 알아서 하실 거라고 난 믿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논평을 할 생각은 없어요. 감사합니다. 자, 됐죠? 감사합니다. 네. 생각하겠습니다. 대표님 소외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간에 그동안 내가 2달 동안 뭐 여기 와서 헌 일에 대해서 내 소회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그 정도 하시면 되지 뭐. 네, 김종인 대표가 조금 전 구기동 자택을 나서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사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YTN의 개건의 해설위원 양승함 전 연세대 정액과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두 분 지금 그 말씀 드리시면서 교수님.
뭐 끝까지 이제 우리 뭐 일반 국민들의 그 궁금증을 그대로 물고 가는데요. 그 마지막 극적인 순간을 만들자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당사를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사퇴 발언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 가지 조건을 얘기하겠죠. 말하자면 자기 개인적으로 욕보인 거에 대해서 못 찾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사과가 좀 적절한지 여부. 그다음에 아마 개인적으로 욕보인 사람에 대한 어떤 사과 요구, 공개적인 사과 요구 이런 것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일이 또 재차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친노 주류로부터 그런 어떤 약속이나 이런 걸 받는 그런 조건부 발언을 하지 않을까. 네. 사실 여기서 만일 사퇴로 결정했다면 이미 뭐 나타나지도 않고 따로 뭐 문재인 대표가 방문한 이후에 네네. 뭐 자택에서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요. 예. 나온 걸로 봐서는 뭔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또 복귀도 아닌 거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뭔가 조건을 더 내걸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어떤 보장받는 차원의 그런 조건을 내세우지 않을까. 예. 그야말로 뭐 벼랑 끝 전술입니다. 네. 종합적으로 얘기하겠다라고 말했고요. 얼마 안 가서 내가 결심한 바를 얘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집을 나섰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건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지금 비례대표 선정 문제 가지고서 갈등이 증폭됐는데요. 비례대표 선정 문제하고 당무 복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중앙위에서 결정한 것은 당헌대로 따른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 비례대표 선정 과정 속에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생각했던 부분과 다르지만은 따르게 만약 사퇴를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뭐 비례대표 선정 끝나고 나서 그 추후에 일었었던 여러 가지 당무는 꼭 당무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 공천 과정 속에서 추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는 결국은 추인한다고 지금 인정하는 것밖에 우리가 해석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뭐 사퇴를 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성급한 판단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소회를 밝힌다는 얘기는 이게 열심히 했고 명예를 위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나머지 이제 분들이 그러한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할 수 있는 상식적 조치들 이런 것들을 취하면서 자연스럽게 봉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오늘 22일 아닙니까? 내일이 23일이고 그리고 후보 등록은 24, 25일인데 이것을 더 이상 끌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얘기했었던 스스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것을 여하튼 형태든 간에 당이 좀 보여달라라고 하는 주문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문재인 전 대표와도 매우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김종인 대표와도 아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번에 서울 마포을에 나서기로 결정이 됐죠.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물어보고요. 두 분 교수님들께서 자연스럽게 같이 대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손혜원입니다. 예,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이고 저도 모르죠. 저도 모르죠. 노력을 많이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워낙 우리가 김 대표님 많이 헤아리지 못해서 굉장히 섭섭해하신 게 너무 가슴이 아프죠. 제가 좀 가까이 있으면은 좀 그런 것 좀 보살폈을 텐데. 이게 마지막에 이제 어제인가요? 비대위원들이 2번에서 14번으로 옮겼을 때가 이분이 결정적으로 이제 정말 화가 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저께 중앙위도 갔었고 뭐 여러 가지로 다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 어제 이후로 그 김종인 대표하고 통화해 보셨습니까? 뭐 자잘한 거 간단한 것들 질문 때문에 했지만 뭐 저한테도 감정이 좀 좋진 않으세요. 모두한테 다 불쾌하시고 자존심 많이 상하시고 그래서 제가 정말 일이 헤아려서 우리가 해드려야 될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놓쳐서 본인이 굉장히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 같이. 문재인 전 대표께서 조금 전 구기동 자택 다녀가시기 전후에 문재인 전 대표하고 혹시 통화하셨습니까? 네, 뭐 자주 가끔씩 필요한 게 있으면 전화를 했죠. 네네네. 가시는 건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문 전 대표께서 김종인 대표 대구로 간다는 말씀
그 조율을 위원장님이 하셨군요. 아니에요. 두 분이 또 지금 굉장히 이 어려운 상황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예. 이제 직접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침까지 스케줄이 있으셨거든요. 예. 원래 어제도 오시고 싶어 하셨는데 그쪽에 이제 일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바로 이제 오셔서 바로 직접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문 대표님께서는 다녀오셔서요. 얘기 나누신 다음에 40분, 50분 동안 얘기가 잘 된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던가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몰라요. 그 다음은 통화 안 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안 하셨군요. 네네네. 예. 김종인 대표랑 원래 잘 아시는 친하신 사이니까 평소에 네. 아시던 김종인 대표의 그 성정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떤 말씀 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혹시 어제 없으십니까? 같았으면 바로 그만두셨죠. 어제 같았으면 그만두셨는데 밤에까지도 그렇게 결심을 하시고 너무 전화도 안 받으시고 너무 화가 나셨는데 네네. 근데 이제 어제 밤 사이에 중앙위원회에서 제가 이제 새벽까지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부분들을 박사님의 그 의견들을 이제 오해가 없이 만드는 노력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론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사람들한테 마음에서 좀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오해는 좀 풀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이분의 화가 잘 풀리진 않죠. 이분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명예나 명분이나 자존심이. 네. 그런 걸 건드려 놓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못 참겠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마지막까지 설득을 한 거는 그런 다친 것도 자존심이지만 지키는 것도 자존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한 달도 안 남겨놓고 여기서 지금 그만둔다 만다 그거는 사실은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저희 그 두 분 정치학자 분들 저희가 모셨거든요. 네네네. 예, 김 교수님, 양 교수님 말씀하시죠. 예, 제가 여쭐 거는요. 우선 이런 사태가 난 근본적인 원인이 문재인 대표와 그 김종인 대표 간에 처음에 김종인 대표를 모셔올 때 서로 상호 간에 어느 정도 대체적으로 방향이나 정책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됐을 텐데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거기서는 일체 서로에 대해서 간섭이나 대화나 이 상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맡겼고요. 알아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생각에는 문재인 대표는 당의 외연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종인 대표를 영입한 것 같고 김종인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당의 정체성을 바꾸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민주의 그 당을 제대로 이끌어가는데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부분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연을 넓히려고 노력하신 거는 김 대표님이시고요. 그리고 문 대표님은 이 정체성 같은 데에 대해서 생각은 전혀 김 대표님은 안 하시고 외연을 넓히겠다. 이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셨고요. 그리고 문 대표님은 꼭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김 대표님을 모셔온 건 아니에요. 모든 걸 그냥 맡겼지 아무것도 간섭 안 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고요. 그냥 내드렸고 그냥 알아서 하신 겁니다, 두 분은. 네. 예, 이번 파동의 핵심은 두 가지 아닙니까? 네. 결국은 김 대표님이 비례대표 2번 셀프 공천을 했다는 거하고 당원 당규를 지키지 못했다는 게 핵심적 사항 아닙니까? 민주당의 당원 당규 제102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3항에 보면 후보자 중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 안정권 100분의 20에 대해서는 선거 전략상 특별한 고려가 있는 경우 후보자를 선정하고 그 외에는 중앙위원회 순위에 맞춰서 투표를 한다고 확정한다고 지금 당원 당규상 돼 있어요. 이거를 엄밀하게 따지면 김 대표가 지키지 않은 겁니다. 여러 가지 등급 저만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도 거고요.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중앙위에서 당원 당규에 따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도 실은 이거와 관련된 부분이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비례대표 2번을 선정한 것은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비정무적 판단을 한 것인데 그동안 김 대표는 모든 지역구 공천에서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놓고 실장 비례대표위원회 할 때는 그러한 정무적 판단을 못하고 자기가 2번을 가짐으로써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게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치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분이 지금 이번에 제가 갔을 묻는 때 거는 정치적 판단이 아닙니까? 예. 지금 그 문제가 잘못된 발단이 됐기 때문에 거죠. 그리고 본인은 손 후보께서는 김 대표가 2번을 맡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 당에서 지금 그분만큼 상징적으로 2번을 맡으실 분이 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자, 예.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예, 위원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상황이 그 여러 가지로 좀 민감하실 테니까요. 아마 좀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말씀은 위원장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어제 오늘의 이런 그 사태 와중에서 굳이 얘기하자면 김종인 대표하고 김종인 대표의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었던 이른바 구주류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양측 가운데 어느 쪽에 더 책임이 어느 쪽에 더 무겁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우리 당에서 제가 아침에도 인터뷰 몇 군데 했지만은 우리 당에서 박사님에 대한 예우가 배려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지금 룸을 만든 것들도 우리가 그 당원 당규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오늘 어제 결정이 난 분들의 이 칸이 다 있었습니다. 네, 근데 네. 그것을 중앙에 올릴 때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중앙에 올릴 때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은 룸을 만들어서 올렸다는 것이죠. 네. 그게 잘못된 거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쁘게 나올 때 그 모든 거를 바가지를 김 대표님이 쓰신 거죠. 예. 그리고 또 언론에서 그 2번에 대해서 이제 사냥을 하는데 2번을 하려고 해서 하신 게 아니라 이 당을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그걸 그렇게 그분이 무슨 욕심으로 그걸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이분이 불쾌하고 내가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우리가 네, 잘못한 거예요. 예. 당에서. 손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지금 상황에서 제일 좋은 해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과해야 되고요. 이분이 네. 머물게 해야죠. 예. 이분이 떠나시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추스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비대위나 가까이서 모셨던 분들이 다 같이 사과를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다 같이 문 대표님도 사과하셨을 테고 예, 다 같이 사과를 해서 이분이 화를 풀고 이분이 다른 거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게 모멸감을 준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셨고 내가 여기 왜 이렇게 있어야 되나 정이 떨어지는 거죠. 그거 사과드리고 다시 이분이 마음을 우리한테 돌리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홍보위원장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상황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위기감이랄까요? 그리고 좀 감정적으로도 좀 격앙되고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묻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상당히 이제 신경이 좀 예민해지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더민주당은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김 대표의 그 명예가 훼손된 것은 또 그거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더민주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특히 총선 이후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것이 이제 비례대표 명단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예. 비례대표 명단에서 중도 성향의 전문가들 중심으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중앙위원회에서는 물론 주류 중심의 중앙위원회니까요. 거기서 보면은 완전히 당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으로 본 것이고, 그래서 아마 지금 어제 타협안 비슷하게 투표 결과가 나온 것도 보면은 결국은 가능한 한 더민주의 정체성, 말하자면 진보 정당으로서의 면목을 갖추겠다라는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거고요. 네. 저는 사실 지금 감정적으로 지금 격앙돼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실상 이런 비례대표 이대로 가게 되면은 총선 이후에 상당한 수준에서 물론 선거에 얼마나 성공하느냐가 최대 관건이지만요. 그 다음에는 당의 구도를 봤을 때 이 김종인 대표 중심의 세력이 강화되는 그런 결과를 나올 거다. 이렇게 아마 더민주의 주류는 파악을 한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더민주의 정체성 좀 살리자. 네. 자기 쪽으로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 좀 넣자 하는 게 이제 그거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거를 문제 삼는 과정에서 이제 아마 서로 논쟁을 하다 보면은 격앙이 돼가지고 불미스러운 그런 언사도 나온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제 중앙위 투표 결과를 저희가 정리한 게 있는데 그거 잠깐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비례대표 순번이 많이 바뀌었죠. 원래 김종인 대표가 정했었던 그 안과 자 이렇습니다. 원래 C그룹
속해 있었던, 그러니까 이른바 그 구주류 입장에서는 당의 정체성에 맞는다고 보는 중앙위원들은 그런 후보들, 여기 지금 김현권 의성 한우협회장이라든가 민변 사무차장이 이재정 변호사, 이런 그룹들, B그룹, C그룹에서 속해 있었는데 아주 윗순번으로 그 투표 결과로는 1위, 4위를 차지했으니까 윗순번을 차지할 가능성이 커졌고요. 이철희, 이수혁, 문미옥, 문재인 전 대표가 직접 영입해 온 인사들도 투표에서 다 상위 순번을 차지했습니다. 2, 3, 5위. 그래서 순번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반면에 원래 A그룹에 속해 있었던, 그러니까 당선 안정권이었던 김종인 대표를 포함한 비대위에서 윗순번에 놓았던 인물들은 19위, 13위, 25위 이렇게 투표에서 아주 낮은 순위를 받으면서 어떻게 될지 불투명해졌고, 박종원 전 공군참모총장은 여러 논란들이 불거지면서 일단 탈락했고요. 자, 그래서 총선 이후까지 영향을 결국 미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종인 대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본인이 들어왔을 때 핵심적으로 얘기했었던 것이 친노, 운동권 정당의 체질을 바꾸겠다. 그것을 지역구 공천에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그런 그 실현을 했고, 이제 남은 거는 비례대표. 지난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의 21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나왔었는데요. 그중에서 15명 정도가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국회 파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념적 논쟁을 야기시켰다고 판단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비례대표 선정에서는 그런 과거 행태보다는 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중도 성향이 있는 분들을 모셔오겠다는 생각 속에서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것은 얼마든지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정말 좋은 정부적 판단했었으면 이런 논쟁이 나올 수도 없었던 부분인데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언론 매체에서는 이 셀프 공천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당선 안정권에 처음에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지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게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분명히 실수한 거죠. 네네. 이런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한테 모멸감을 줬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손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여튼 빨리 매듭을 짓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너무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풀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그동안 김종인 비대위대표가 지역구 공천 과정 속에서 상대적으로 새누리당보다는 훨씬 더 앞선 면이 있지만 이 비례대표 공천 과정 속에서는 이 속에서는 오히려 더 상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을 자초한 면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원상에는 중앙위원들이 투표를 하게 돼 있지 그 순번을 원래 그 비대위나 그 대표가 정할 수는 없게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당원에는. 네. 이 만약에 김종인 대표가 계속 복귀를 한다면,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할지 그 판단을, 만약에 복귀한다면은 힘이 더 실리게 될까요? 아니면 힘이 과거보다는 좀 그 빠지게 될까요? 어떤 쪽 가능성이 더 큽니까? 뭐 이런 이제 그 일종의 그 뭐 트라우마를 한번 경험하게 되면요. 예. 대체적으로 약해지는 게 일반적인 행로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그 동안에는 사실상 거의 정권을 행사하면서 친노 좌장인 이해찬 의원까지 했을 때는 이게 이제 가장 아마 절정에 다다르는 이런 거였고요. 문제는 이런 문제가 너무 빨리 일어났던 거다. 사실은 어느 때는 일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노와 그 다음에 새로 영입된 사람들 중도 성향의 전문가들로 아마 그룹핑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하고 이게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또 다른 과거에 비주류가 되는 비노 계열이 되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가 합의해서 적절하게 서로 정체성을 조정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갑 아니면 을이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그러니까 정말로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선택하라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사실 뭐 이런 충돌은 일어나기 마련이고 그것이 상당히 빨리 왔기 때문에 네. 더민주에게는 큰 불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종인 대표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더 이상 킹메이커 노릇은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비례대표 선정 과정 속에서
이러한 그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서 많은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다 보니까 총선 후에 친김종인 체제를 만들어서 대권 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고 그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프로에 나와서 한 말이 있어요. 지역구 공천이 끝나면 바로 김종인 대표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정확하게 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면 새누리당이든 지금 김종인 비대위 체제든 간에 총선 후에 자신들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결국은 공천이라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사람을 심을 수밖에 없는 현 구조 속에서 결국은 시간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은 총선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상당히 요동칠 거라고 봅니다. 여하튼 이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공천을 하고 그 총선 결과가 의도한 대로 정말 자신들이 했던 목표를 달성하면 그 힘은 자연스럽게 김종인 비대위대표한테 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본인에게 썼던 당의 정체성이 결국은 훼손됐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양날의 칼로 작동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지금 조금 전 구기동 자택을 나서서 비대위 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여의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아직 비대위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고 비대위원들은 김종인 대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두 YTN 개건 해설위원인 정치학자 양승함 교수, 김영준 교수의 분석과 해설 들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